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께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지금 뭐 1월부터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뭐 그 다음 주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그 긴 호흡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좀 그렇게 큰 유용성이 없다라는 점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지인분이 한 분이 지난주에 그래서 김 박사 이게 도대체 김 박사 얘기를 들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간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뭐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매주 들을 때마다 뭐 그때는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도대체 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 그 지인분들의 애청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이제 조금 저기를 받들어서 네네. 조금 그동안 5개월 동안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네, 그런데 뭐 정리한 게 또 헷갈리는 내용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헷갈리는 거니까. 경제가 뭐 또 시장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뭐 어제나 내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의 팩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뭐 그동안 방송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은 많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린 거에 비해서는 기업이익이 그래도 선방하잖아요. 그다음에 경기 지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불경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부 지표가 약간 슬로우하지만 그렇게 뭐 경기 침체의 증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좋은 쪽을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쪽이고요. 또 좀 나쁜 쪽을 보자면 뭐 시장의 PER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S&P 500 PER 20배 뭐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씩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일들이 은행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플레가 헤드라인은 빠지는데 근원은 거의 안 빠진다든지 어제 나온 뭐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뭐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정말 인플레가 안 잡히는구나. 헤드라인은 보면 뭐 디스인플레이션인데 근원을 보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거고 연준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가 조금 이게 호재와 악재, 경기나 주식시장 모든 측면에서 호재와 악재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 그러니 명확하게 뭐라고 결론이 사실은 좀 애매한. 그래서 시장도 뭐 9개월째 S&P 500 상단이 4,200이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상단이 막혀 있는. 그래서 저는 연초부터 박스권일 것 같다.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건데 윈지 아래인지 모르는 시장이 될 거니까 S&P가 크게 위로도 크게 아래로도 안 갈 거니까 거기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확히 또 맞추신 거예요. 물론 뭐 종목을 못 찍어 드렸지만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크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정말 뭐 조금 좋은 것과 나쁜 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맞서기는 어렵죠. 이제 하반기 되면 서서히 좀 안 좋은 쪽에 기운이 더 이제 뭐 줄다리기를 하는데 천군백군 안 좋은 쪽이 조금 더 끌어당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쪽이 끌려가지 않을까 안 좋은 쪽에 쪽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경기는 좀
올해 내년까지 별 볼 일 없다. L자형이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회복이 2025년 정도나 심지어는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침체가 길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부진한 부분, 뭐 거의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되는 내년에 가도 1% 성장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 지금보다 이제 L자형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지부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반기는 이제 조금 한 두세 분기에 조금 더 마이너스 지금보다? 쪽으로 찍힐 것 같고 네. 내년도에는 올라오긴 하지만 그 올라오는 게 뭐 V자라든지 나이키 커브의 오른쪽에 가파른 슬로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완만한 그런 회복이나 혹은 L자형에 가까울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결론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3월 정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내년 3월. 예. 금리 하락은 시장 금리의 하락은 제한될 거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좀 박스권에서 버티다가 고군분투하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전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거다. 그런 정도가 이제 오늘 지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네네. 6가지의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최근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이 6가지가 이제 경기라든지 미국의 특수한 고용 상황, 또 연준의 피벗과 이제 금융 위험과 관련돼서 내년 3월쯤 첫 금리 인하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의 제한성, 달러가 약하지만 조금 하다는 저지될 거다. 그다음에 기업이익은 뭐 약간 약할 거다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이 6가지에 대한 그림을 뭐 지난번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있고 새로 가지고 나온 그림도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기입니다. 경기는 이제 몇 주 전에 가지고 나온 차트고요. 세계 경제를 IMF에서 올해 2.8로 봤는데 까만색입니다. 내년에 3.0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IMF도 L자형으로 본 거예요. L자형으로 본 거고. L자가 좀 이렇게 약간 누웠군요. 미국이 올해 IMF가 1.6으로 봤는데 내년에 1.1로 봤어요. 예. IMF는 항상 공격적으로 봅니다. 예. 공격적이라는 게 좀 더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네. 항상 낮추거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IMF가 이번에는 뭐 조금 너무 낮게 봤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1에서 1.1, 중국은 올해 5.2에서 내년에 4.5. IMF입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저랑 비교할 수 없는 IMF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근데 저도 그렇게 본다. 네네.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헷갈리냐. 지금 우리가 미국 고용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470만 명이나 초과 수요가 있잖아요. 예. 공급이 부족하다니까요. 무려 한 5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비례적인.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잘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임금이 안 잡히는 거고 임금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어쨌든 분석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뭐예요? 이게 마찰적 실업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찰적 그러니까 실업. 어떤 데는 그 노동 공급이 부족해. 네. 숙련된 일자리가 네네네.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노동자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부족해요. 이게 하이테크라든지 네네네. 이제 조금 지식 집약 산업 같은데는 부족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부족한 지역이 그 부문이 접객 레저 이런 데 쪽에 지금 부족해요. 그런 쪽은 이제 또 이민이 지금 부족하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고 그쵸.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베버리지 교수가 만든 베버리지 차트인데요. 두 번째 차트입니다. 미국의 특수한 고용 상황은 결국 근원 물가 안정이 느리고 대신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피벗이 지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게 파란색 선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의 베버리지 곡선인데 노동 수요가 줄어들수록 공급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비례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시프트했어요. 오른쪽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네. 이거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 2023년 1월까지 뭐 거의 지금 이 정도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자가 많고 기분 나쁘면 나는 다른 데서 더 돈 많이 주는 데서 일할래. 이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벗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언제 될 거냐. 보는 관점에 좀 다르죠, 사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년 3월로 본 이유가 근원 물가가 한 3.5%는 도달해야 예. 연준이 이제 2% 정도가 목표니까 3.5%, 3%대 중반은 가야 이제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쓸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요즘에 네네. 이제 그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도 이코노미스트들 만나보면 그래도 설마 하겠어? 그냥 약간 행복회로 아니면 페드를 좀 압박하는 그런 톤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년 1분기 3월 정도를 피벗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좀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빠르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느리게 보시는 거라고 좀 보세요? 최대한 연준이 신중한 시나리오로 봅니다. 신중한 어떤 결정이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도 인하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도 있고 70년대 경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조금 다 잡았던 것 같다가도 이제 다시 또 불거지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 레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준은 신중하려고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보다 빠르게 피벗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연준도 얘기했지만 은행 문제가 불거지면 은행 문제가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대출 축소와 조금 뭐 여러 가지 지역 은행들 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빨라지겠죠. 근데 이거는 마켓에서 이제 지금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조금 소음은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좀 은행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큰 위기적인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깔면 그러면 내년 3월 정도가 이제 근원 CPI가 또 혹은 근원 PCE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한 3%대 중반. 그러니까 연준이 3월 22일 날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연말을 3.6으로 봤어요. 근원 PCE 물가를요. 네, 그리고 내년 말을 2.6으로 봤고. 네, 그러니까 연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3%대 중반 들어간다. 네, 그러면 2%대가 이제 좀 보이는 거죠. 보이고 그 정도 되면 아마 실업률도 아까 보셨던 이 베버리지 곡선에서 노동 수요는 좀 줄고 공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가 지금 1.6개에서 한 1.4개 정도까지 떨어지면 팬데믹 이전 평균이 1.2거든요. 네. 지금 1.8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뇌피셜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연준이 좀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연준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뇌피셜에도 저 같은 사람이 뇌피셜하는 거야, 박사님이. 저도 뭐 다 뇌피셜이죠. 뭐 저도 이게 뭐 계량적으로 뭐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인사이트라고 하시죠. 네, 좋은 표현으로 인사이트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금융위험인데 이게 정말 또 뇌피셜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위험이라는 것은 해리 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위기는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때 왜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책을 보니까 책의 내용은 결국엔 심리라는 거죠. 컨피던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엊그제 패게스트 은행이 폭락했다가 그 다음 날 또 폭등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유를 찾자면 있지만 그 결정적인 촉매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어제도 이제 그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이제 대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가를 이제 분기마다 연준이 조사하는데 그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예, 예. 돈에 대한 수요도 줄지만 은행들이 꿔주려고 하는 태도도 타이트해졌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아직은 우려할 게 없다라는 정도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가 중요한 게 저쪽 은행이 안 빌려줘?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예, 예. 업계가. 예. 그러면서 대출 태도가 또 올라가. 이런 지표가.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이 네. 되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살아 있고 고정된 어쨌든 물건이 아니라 유빙처럼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험도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3Q, 그러니까 작년 9월 말에 조사된 거고요. 막대가.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게 올해 4분기 추정이에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추정인데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IMF 자료고 연체율 추정은 피치 신평사가 추정하고 가정은 내년 중반까지 완만한 침체에 들어간다는 가정이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올라가잖아요. 이런 차트를 보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연체율이 올랐어요. 전망에. 그래서 이게 이제 돈도 안 빌려주면 또 연체가 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유기적이라는 거죠. 예, 유동적이고 유기적이고 그래서 지역은행 부담이 클 거다. 다섯 번째는 뭐 달러 약세인데 큰 폭의 달러 약세는 어려울 거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왼쪽에 역축으로 그려놨고 네. 오른쪽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정상축으로 그려놨는데 이 음영된 부분이 전부 경기 둔화기의 달러 강세 국면입니다. 지금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조금 약해요. 예. 연준이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린 후유증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거의 레이트 사이클, 금리 인상의 마지막 막바지 사이클에 갔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고 있는 건데 경기는 조금 덜 반영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큰 폭의 달러 약세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이제 경기 둔화로 부분적 강세가 있을 수도 있다. 여섯 번째는 또 제일 중요한 기업 이익인데 결국 관건은 시장이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또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거시 환경 대비 기업 이익이 얼마나 버티느냐. 우리의 좋은 기업들 상장돼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버티고 있냐. 하지만 기업 이익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네.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내려간다는 거지.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하는데 이 하향 추세가 과거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 기업들의 forward EPS를 보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이런 경우 82년이나 92년 경우는 경기보다 적게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경기만큼 떨어졌고. 예.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떨어졌지만 리세션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떨어지지만 리세션이 아니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L자형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forward EPS가 조금 약간 평평하게 네. 플래티닝 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가는 장면을 단기간에 우리가 구경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 박사님 보면서 회색을 배우지 않으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검은색에 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흰색으로 보이겠죠. 흰색에 있으면 다 검은색하게 보일 거고. 그런데 그 회색을 우리가 이해하고 회색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되게 와닿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막 생겨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색 인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색으로 가겠습니다. 옷도 오늘 회색.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들 깊이 있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